묘지의 달빛은 고요하나 그 속에서 한 이름이 말 걸어오면 그 자리는 무거워진다. 부르지 않은 이름일수록 더 크게 메아리친다. 산중 노승의 마지막 말 6월 3일을 가리키다. 631 바람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검은 연기 속에서 길이 정해지리라. 이 말은 단지 시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문장을 60년 전 한 무명의 젊은 승려가 들었던 효봉스님의 마지막 법어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조기 대선이 열립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 조용한 선승 한 분이 바로 이 날짜를 명확히 지목했다는 이야기가 불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선 인물. 누군가는 그를 기도하는 보수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냉전의 화신이라 말하는 바로 김문수입니다. 왜 하필 6월 3일인가? 불교에서 날짜는 단순한 시간 흐름이 아닙니다. 6은 육도윤회, 즉 끝없이 반복되는 생사의 고리를 의미하고 3은 삼법인, 즉 무상무하열반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효봉스님이 남긴 631이란 표현은 그 자체로 세속의 흐름이 업의 결과로 갈라지는 날을 뜻합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권력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날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입니다. 효봉스님이 남긴 마지막 법어 전해지는 이야기. 효봉스님은 근현대 한국 불교의 가장 고요한 중심이었습니다. 정치와 멀었지만 시대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읽었던 분. 해방 이후 혼란 속에서도 정치에 발을 담그지 않고 정치의 본질을 꿰뚫어본 노승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입적하기 전 마지막 제자에게 남긴 한마디가 지금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사바 세계는 그날 크게 요동칠 것이며 631의 바람이 북에서 남으로 갈라지리라. 당시에는 아무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6월 3일이라는 날짜, 북쪽과 남쪽의 정치 구도가 맞부딪히는 조기 대선, 그 중심의 선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 김문수. 이 모든 조각이 놀랍도록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갈라진다, 양분의 징조인가? 효봉스님은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람이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 바람은 민심, 기운, 시대의 흐름을 뜻합니다. 즉, 이 예언은 지도자 한 명의 부상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민심이 양분되는 시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한 축이 김문수라는 이름으로 상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김문수는 누구보다 뚜렷한 신념과 색깔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극단의 진심을 지닌 정치인이며 동시에 극단의 반감을 일으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등장하는 순간 민심은 정갈하게 두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효봉의 시선에서 본 김문수의 운명.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김문수는 효봉스님이 예견한 그 분기점의 사람인가? 그는 바람을 가르는 자인가? 아니면 바람에 쓸려가는 자인가? 조용한 가르침이 말 많은 정치인의 운명과 어떻게 교차하는가? 효봉스님은 말했습니다. 깃발은 높이 들리지만 그 밑에 선 자가 바람을 모질으면 깃발은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 김문수는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람을 읽고 있는 사람일까요? 시작은 날짜가 아니라 징조에서 온다. 2025년 6월 3일. 그 날짜는 그냥 선거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선승이 수십 년 전 남긴 운명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깊은 주름과 정치의 생생한 표정이 교차하는 운명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김문수라는 이름은 그 바람의 갈림길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꽃을 지나야 하는 자, 즉 김문수가 겪어온 정치적 시련과 그가 맞게 될 시험의 불길을 중심으로 효봉 예언과의 연결고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꽃을 지나야 하는 자 김문수의 불의 길과 정치적 시험. 불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연기의 끝에서 진실을 본다. 효봉스님 1960년 여름 구법중 말씀 중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있다. 그는 늘 싸웠고 늘 달렸다. 때로는 손뼉을 받았고 때로는 돌을 맞았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불을 피하지는 않았다. 그 이름은 김문수.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이다. 그런데 60년 전 효봉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다. 불 속에서 나와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시험의 칼날 위를 걷게 되리라. 이 말은 지금까지 김문수가 걸어온 불의 길을 기이할 만큼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일불에서 시작된 길 노동운동가 김문수. 김문수의 정치 인생은 불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젊은 시절 경북 구미의 성자처럼 살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노동운동사의 최전선.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던 공장 지하에서 가스마스크를 쓰고 독재 정권과 맞섰다. 그 시절 나는 지하신문을 돌렸다. 경찰이 오면 도망쳤고 잡히면 고문을 견뎠다. 이 말을 남긴 그에게 불은 단지 상징이 아니었다. 실제 불꽃 같은 삶이었다. 효봉스님은 지혜는 고요 속에서 태어나지만 진짜 업을 짓는 이는 불 속에서 걸어 나온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김문수는 그 첫 시험을 이미 불 속의 젊은 날에서 통과한 것일까? 이 두 번째 불길 권력과의 동행. 하지만 진짜 불은 그가 국회의원, 경기도지사가 되며 시작됐다. 국회 입성 후 보수 정당 합류.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두 차례 경기지사 당선. 수도권 보수의 핵심 브레인으로 급부상. 이 시기 김문수는 정책의 사나이였다. 수도권 교통망, 일자리 정책,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 실무형 도지사의 모델로 떠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과거 노동운동 경력을 벌였다는 비판과 함께 정체성 배신자라는 또 다른 불길에 휩싸이게 된다. 그 불은 그의 이름을 키워주기도 했지만 결국 양 진영 모두로부터의 반감을 부르는 이중불이 되었다. 효봉스님은 말한다. 불은 어둠을 밝히기도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그림자를 잃는다. 김문수는 지금 자신의 그림자를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참 세 번째 불꽃말과 신념의 대립. 김문수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시점은 2010년대 후반 이후다. 문재인 정부 강도 높은 비판, 북한, 이슬람, 여성 이슈 등 극단적 발언, 종교색, 도덕성 논란, 비상식적 표현으로 여론 타격. 그는 확신에 찬 신념을 내세웠고 그 말은 일부에게는 통쾌함이 되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함과 분노의 불씨가 되었다. 그는 믿음을 외쳤지만 사람들은 불타는 신념 속에 숨겨진 자기 확신을 경계했다. 효봉스님은 이렇게 경고했다. 불은 다 태우지만 그 안에 물은 없느니라. 김문수의 신념 속엔 진정한 공감과 자비의 물길이 있었는가? 그것이 이번 대선에서 그가 진짜로 서야 할 가장 뜨거운 불시험이 될 것이다. 차 불길의 끝엔 무엇이 있는가? 바바반가는 불이 정화라 말했고 효봉스님은 불이 시험이라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불을 3번이나 지나온 한 정치인을 보고 있다. 그는 이제 다시 조기 대선의 불꽃 한가운데 서 있다. 거기엔 검찰, 언론, 야권, 여권, 국민, 수많은 불씨들이 함께 타오르고 있다. 그 불을 지나 그는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불은 이번에야말로 그의 이름을 태워 없앨 것인가? 업의 불이냐, 정화의 불이냐. 김문수는 단순한 보수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진보의 불에서 태어나 보수의 불로 건너간 유일무이한 정치적 변신자이다. 그리고 지금 그가 다시 서 있는 이 대선판은 그 모든 불꽃의 집결지다. 효봉스님은 말했다. 3번 불을 지난 자는 4번째엔 자신이 불이 된다. 김문수는 지금
그 네 번째 불의 문 앞에 서 있다. 이제 그는 불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불로서 누군가를 태울 수도 자신을 살을 수도 있는 운명을 맞는다. 길상인가 흉조인가 검은 학의 그림자. 검은 학이 북에서 날아오면 남쪽 땅은 갈라지고 비바람 속에 나무가 흔들리리라. 효봉스님 구술 예언 중 1959년 겨울 청암사 설법. 이 문장은 무섭습니다. 짧지만 섬찟하고 마치 전란이나 권력 투쟁 혹은 정계의 거대한 분열을 암시하듯 보입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구절이 다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시대 검은 학의 형상처럼 날아든 정치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문수. 일검은 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교 경전이나 동양 예언서에서 학은 흔히 고결한 존재, 도인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검은 학은 다릅니다. 그것은 이질적 기운, 변칙적 인물, 반가르침적 현상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고귀하지만 속에는 어지러움과 뒤섞임이 있고 마침내 분열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석됩니다. 효봉스님은 생전 이 검은 학에 대해 희망의 탈을 쓴 불안의 전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문수는 왜 이 이미지와 닮았다는 말이 나올까요? 이 그는 길상인가 흉조인가? 김문수는 분명 비범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진보에서 출발해 보수로 이동, 현장 노동자에서 광역단체장으로 국가 시스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인물. 그는 시스템의 바깥을 잘 아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이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안깁니다. 저 사람은 다음엔 또 어디로 옮길까? 그의 충성은 체제에 있는가 아니면 신념에 있는가? 이 사람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 안정감을 주는가 아니면 파열음을 주는가? 이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도는 가운데 김문수는 조용히 정치의 중심 무대로 걸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북에서 날아온다의 의미, 그가 갖는 보수의 상징성. 효봉스님의 예언에는 검은 학이 북에서 날아온다는 문장이 붙습니다. 여기서 북은 반드시 북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의 반대 방향 혹은 권력 중심 바깥에서 날아오는 자라는 상징으로도 해석됩니다. 김문수는 오래전부터 중앙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둬왔습니다. 그는 항상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강한 인물로 존재해왔습니다. 여의도보다는 거리에서, 무대보다는 설교에서, 전략보다는 신념에서 그의 존재 방식은 항상 중심을 흔드는 자, 체계의 질문을 던지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중심부로 진입하게 될 경우 효봉스님의 예언처럼 남쪽 땅의 분열, 즉 보수 진영 내 대립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차민심은 그를 어떻게 보는가? 김문수는 극단적으로 양가적인 인물입니다. 열렬한 지지자들에게는 이 시대 마지막 진정성 있는 보수 정치인, 반대자들에게는 분열을 부추기고 시대를 역행하는 퇴행적 인물. 효봉스님은 새는 날개 두 개로 난다. 하지만 어느 날개가 피 묻은 줄을 모르면 날아오른 자는 떨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김문수의 등장이 한쪽 날개에만 치우친 이상 비행이라면 그는 대선판에 갈등의 상징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은 학이 흉조가 되지 않으려면 불교는 전조를 흉조로 보지 않습니다. 경고일 뿐입니다. 즉, 검은 학은 파멸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길이 옳은지 묻는 계기입니다. 김문수 역시 자신이 시대의 반영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과거의 싸움이 아니라 미래의 공존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시대가 불러낸 게 아니라 스스로 날아든 검은 학이 되어 결국은 누구에게도 안착하지 못한 채 정치의 하늘 위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길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가린다. 2025년 조기 대선. 그날은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는 날이지만
그중 유독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바로 김문수라는 이름의 징조성입니다. 효봉스님의 예언처럼 그가 검은 학인지 아니면 밤하늘을 밝히는 흰 학인지 지금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나타난 이후 사람들은 둘로 갈라졌다. 예언서 주석 중 그가 등장한 순간 이미 민심은 요동쳤고 이대서는 길상이냐 흉조냐를 판별하는 시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을 기억하지만 하늘은 그의 침묵을 지켜본다. 말이 많아진 이는 하늘의 길을 잃은 것이며 조용히 듣는 자가 역사의 발걸음을 남긴다. 효봉스님 구술록 중 그는 말을 잘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말을 3개 잘했다. 강단에서, 국회에서, 거리에서, 심지어 유튜브에서까지. 그는 언제나 목소리가 크고 단어가 뚜렷하며 신념이 정면을 향해 있었다. 그 이름 김문수.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목소리의 시대에서 침묵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뭘 말했느냐 보다 무엇을 듣고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시대를 살고 있다. 효봉스님은 생전에 말했다. 많은 이가 법을 전하려 하나 하늘은 전한 말이 아니라 묵묵히 들은 침묵을 기억하느니라. 그 말은 지금 김문수라는 정치인에게 그 무엇보다 뜨겁게 다가오는 경고일지도 모른다. 1. 김문수와 말의 정치. 김문수는 신념형 언어 정치인이다. 그는 대중 앞에서 결코 피하지 않았고 정제된 어휘보다 직관적이고 도발적인 표현을 택했다.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이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신다. 주사파가 정권을 잡았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의 발언은 정치적 토론을 넘어 종교, 젠더, 이념, 국가 정체성이라는 민감한 주제까지 거침없이 침범했다. 누군가는 그를 말할 용기를 가진 자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시대착오적 선동가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입은 늘 전투의 중심에 있었고 그로 인해 정치의 균형추가 흔들릴 정도의 파동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효봉스님의 경고 말의 과잉은 진실을 흐린다. 효봉스님은 말의 함정에 대해 자주 경고했다. 말은 다리를 건너게도 하나 깊이를 알지 못하면 강물에 빠진다. 말은 전달의 수단이지만 때로는 진심보다 앞서 사람을 판단하게 만드는 검이 된다. 김문수의 말은 종종 그의 진정성과 별개로 그를 가두는 족쇄가 되어왔다. 그가 진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말이 너무 강해서 마음이 불편하다. 듣는 사람이 아닌 말하는 사람만 있는 듯하다. 이런 평가는 단지 언론이나 야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중도 국민들과 조용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더 자주 회자되는 말이다. 참하늘은 침묵을 본다. 지도자의 언어는 무거워야 한다. 효봉스님은 참된 지도자는 입보다 귀를 크게 가진 자라고 했다. 그 말은 지도자는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된 자여야 한다는 뜻이다. 김문수의 정치는 내가 맞다는 강한 신념 위에 세워져 있다. 그 믿음이 진실일 수 있다. 그러나 시대는 내가 맞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느냐를 묻는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언어는 공격이 아니라 설명이며 외침이 아니라 설득이며 단언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말이다. 타 국민은 지금 침묵의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김문수는 여전히 강하다. 지지층이 있고 화제성이 있으며 언론의 주목도 받는다. 하지만 2025년 조기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껴온 사람에게 쏠리는 민심일 수 있다. 국민은 이미 말에 지쳤다. 국민은 이미 이념에 물렸다. 국민은 이제 말보다 무게를 본다. 효봉스님은 이렇게 정리하셨다. 다 말한 자는 기억되지 않지만 끝까지 묵묵했던 자는 마지막 장에 이름이 새겨진다. 김문수의 언어는 지금 그의 가장 큰 무기이자 그를 가장 쉽게 무너뜨릴 자기 발화의 함정이 될 수 있다.
말의 시대는 끝났고 듣는 시대가 시작됐다. 2025년 대한민국. 이 조기 대선은 말로 움직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국민이 얼마나 지켜봤는가, 누가 가장 조용히 성찰해왔는가를 판단하는 시기입니다. 김문수는 그 말을 줄일 수 있는가? 그의 강한 언어 뒤에 정말 조용한 공감과 깊은 책임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효봉스님이 말한 말이 많아진 이는 하늘의 길을 잃은 것이라는 경고는 그를 향해 기록될지 모릅니다. 그는 법문을 거절했고 돌을 줍지 않았다. 길가에 놓인 돌 하나를 줍는 자는 업이 가벼워지고 살아남으리라. 그러나 돌을 보고도 지나치는 자는 결국 바위에 걸려 넘어진다. 효봉스님 구술록 중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거대한 선택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택을 놓쳤을 때 그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역사의 흐름에서도 밀려납니다.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조용히 떠오르고 있는 이 이름, 김문수. 그는 지금 또 하나의 거대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가 지나온 수많은 거절의 선택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효봉스님은 줍지 않은 자는 결국 쓰러진다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1법문을 거절한 자. 법문이란 무엇입니까? 불가에서는 단지 불교의 교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문은 우주의 흐름, 세상의 메시지, 하늘이 던진 기회를 의미합니다. 즉, 법문을 거절한다는 말은 운명이 던진 기회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김문수는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적 선택의 길 앞에 섰습니다. 보수 통합의 상징이 될 기회, 유연한 중도 리더로 진화할 순간, 신념과 전략을 병행할 수 있었던 정치적 분기점. 그러나 그는 항상 직진을 선택했고 상징적 기회보다 충성된 말 한마디를 택했습니다. 그는 순수했고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선택이 과연 하늘의 길과 맞아떨어졌는지에 대해선 이제 묵직한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이 돌을 줍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 놓친 기회들. 정치에는 무대와 백무대가 있습니다. 김문수는 다수의 무대에 섰지만 더 중요한 백무대 정치적 준비 공간에서는 스스로 돌을 줍지 않았습니다. 1점 보수 진영의 전략적 교체 시기, 홍준표, 유승민 등과의 균형적 합류를 거절, 2점 정치적 이미지 정리의 골든타임, 어그구 논란이 터지던 시점, 반성과 전환 대신 확신의 언어 고수, 3점 정계 복귀 타이밍, 언제 재판관 후보 낙마 이후, 침묵과 내면, 성찰이 아닌 언론 투쟁과 해석 과잉. 그는 돌을 보았고 그 돌은 그가 다시 올라설 발판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작은 돌이라며 지나쳤습니다. 효봉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돌도 업을 지탱하고 보이지 않는 돌이 다리 하나가 된다. 그는 왜 그 돌을 줍지 않았을까요? 참왜 거절은 그의 운명을 흔들고 있는가? 사람은 언제 거절합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을 때, 다른 선택은 타협이라 여길 때, 하늘의 뜻이 자신을 통과한다고 착각할 때, 김문수는 아마 정말로 신념에서 그 돌들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념만으로는 정치라는 현실의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효봉스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돌 하나가 없는 이는 강물도 건너지 못하고 신념은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김문수는 지금껏 말을 던졌지만 돌은 쥐지 않았고 이제 대선이라는 큰 강을 건너야 하는 시점에 그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주어야 할 시간. 2025년 6월 3일 김문수는 다시금 거대한 무대의 입구에 섰습니다. 그리고 효봉스님의 말처럼 그 앞에는 작지만 결정적인 돌 하나가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 돌은 무엇일까요? 타협, 반성, 중도층과의 대화, 전략적 침묵?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 그 돌을 줍지 않는다면 그는 이번에도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지 모릅니다. 돌 하나가 인생을 가르고 시대를 바꾼다. 효봉스님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김문수는 이제까지 돌을 무시해왔던 정치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념은 있었지만 기회를 잡는 유연함은 부족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묻고 있어야 할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